안녕하십니까. 위생관계법규를 담당하는 이청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위생관계법규에 관한 기본 내용 잠깐 설명드리고 본 수업을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조리직 공무원을 모집하고 있죠. 자, 치도 교육청이다 보니까 지역마다 모집 인원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과목상에도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국어 한국사 위생법규를 보는 교육청도 있고, 또 사회하고 위생법규를 보는 교육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객관식 문제고요. 자, 일반적으로 20문제인데 사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생관계법규는 일반적으로 5개 법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통 우리 법규 자체를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내용을 좀 까다롭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5개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법에 관한 기본적 내용이나 뭐 이런 게 준비가 좀 덜 돼 있으면 좀 산만해 보이기도 하고 또 암기할 게 많아 보이기도 하고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자, 저하고 같이 하나씩 정리를 해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위생관계법규는 기본적으로 5개 법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5개 법인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법이 여러분들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이 가장 으뜸되는 법이고 출제도 가장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이 가장 중요한 법의 내용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이 있고요. 우리 국민건강증진법, 또 국민영양관리법이 있죠. 국민영양관리법입니다. 자, 또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 보건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학교 우리 급식법이죠. 학교 급식법. 자, 그래서 총해서 이렇게 5개 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아울러 학교보건법, 그리고 학교급식법. 자, 이렇게 정리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식품위생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관계법규라고 나와 있죠. 이 법규라는 이 표현들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 정리할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이든 국민건강증진법이든 영양관리법, 보건법, 급식법은 보통 이 법률 내용인데, 자, 법률만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명령들까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을 보게 되면, 자, 보통 위생관계법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법령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생관계 법령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 법령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자, 무엇을 의미하는가 잠깐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의미할 때 우리 법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명령도 포함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법의 체계를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법의 체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보통의 우리 법을 나눌 때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문법, 이 체계를 보통 보시면, 자, 가장 상위, 가장 높은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또 그 아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는, 자, 명령 등이다. 이렇게 크게 말하면 3가지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은 뭐 여러분들 앞이 하나가 있죠. 대한민국 헌법 하나 있고요. 자, 법률은 뭐 많을 것이고 명령 등은 훨씬 더 많다. 자, 그래서 법의 체계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 법의 위계질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니까. 그리고 헌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국민이 헌법을 만든다. 그래서 헌법 제정 권력은 국민이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여러분들 국민투표를 거치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법률은 헌법보다 아래지만 법률은 알다시피 국회에서 법률 형식으로 제정하는 게 보통 우리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보다는 아래입니다. 근데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세부적 내용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행정기관들이 명령 등을 만드는 것이죠. 물론 이 명령 등이라고 쓰는 것은 일반 우리 중앙 명령도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들, 조례규칙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대표적 체계만 보신다면 우리 명령 등을 나누면 가장 상위에는 뭐죠?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자, 그리고 그 아래, 자, 총리령.
자, 또 불령은 총리령과 불령을 뭐 서로 효력상의 우열차를 가지고 학설상 다투면 돼요. 총리령도 있고 불령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각종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 각종 규칙이라는 것은 뭐 감사원 규칙이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의 규칙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자치입법. 자, 자치입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들입니다. 자, 이 법들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조례가 있거나 자, 또는 규칙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명령 등은 보통 이런 것들을 명령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두 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률을 공부할 것이고요. 자, 우리 식품위생법에는 우리 국민건강증진법, 영양관리법, 또 우리 보건법, 급식법 전부 다 법률인데, 자, 법률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즉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은 여러분 보통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나옵니다. 법률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행령. 또 시행령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것이 여러분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보통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보통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지면 법률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법이든 자, 법률이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나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나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체계가 만들어지면 법의 체제가 정비가 됐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것이죠. 어느 법이든 기본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생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죠. 위생관계법규 문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령을 공부하는 겁니다. 즉 법률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충하는 명령 등을 보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령을 보충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법률만 공부하라 시행령, 시행규칙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5개지만 뭐 3개 다 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3, 5, 15, 1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좀 많아 보이는 건 있어요. 하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꼼꼼하게 다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법률의 조문과 관련된 위임된 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충해주는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은 교재에서 각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내용 자체가 너무 복잡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조정을 좀 해 줄 것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걸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충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되는 건 법률이 더 상위법이고,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인 시행령이고, 그냥 총리령이나 부령인 시행규칙 아래다. 좀 더 세부적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런 걸 합해서 전부 다 우리 법령이다. 이런 말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같이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씩 들어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식품위생법부터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식품위생법은 가장 대표법으로서 출제도 가장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식품위생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은 거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먼저 정리합니다. 식품위생법의 목적입니다. 자,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 목적은 국민 보건의 증진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 보건 증진을 하기 위해서 자, 일반적인 여러 가지 수단이 활용되고 있죠. 자, 그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자,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거 있죠. 식품상해, 식품이 가지고 있는 자, 위생상의 자, 위해를 방지한다. 자, 위해를 방지한다. 자, 이것을 기본적인 모토로 삼겠죠. 위생에 발생되는 위해를 방지한다. 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이죠. 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죠. 그래서 올바른 정보 제공입니다. 자, 이런 게 기본적인 수단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그리고 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죠?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또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과의 기본적인 목적사항은 국민 보건 증진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위해 방지 또는 일반적인 영양 질적 향상, 자, 그리고 올바른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간간히 물어본다면 포인트 상에서 위생상 위해 방지는 뭐 기본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요.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이죠. 자, 근데 이것을 간간히 양적인 향상이다. 양적 향상이다. 이렇게 바꾸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질적 향상입니다. 아울러서 올바른 정보 제공입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사항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용어적인 테마입니다. 자, 보통 우리 법규는 용어적인 문제를 또 꼭 한 문제 정도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인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용어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품위생법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또 기구, 용기, 포장, 이게 가장 대표적인 우리 대상인데요. 그중에 개념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식품 개념, 식품 첨가물 개념, 또 기구 개념, 용기, 포장들 있죠? 그 개념들을 가장 기본으로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집단 급식소 문제도 같이 용어 정의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자, 기본 개념상 문제 나올 때 우리 식품이 나오죠? 자, 식품 이 부분도 여러 번 다뤘던 문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됐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식품이 뭘 말할 것이냐? 거기 나와 있죠? 자,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자,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자, 뭐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물어보진 않겠죠. 자, 거기에 가로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이죠. 자, 식품은 모든 음식물인데, 자, 의약으로 섭취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포함이다, 제외다. 자, 제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제외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상에서는 이렇게 물 수 있겠죠. 우리 식품이라 할 때, 이 식품 개념은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이다. 이렇게 나오면, 자, 이 제외인데 포함이라고 하면 틀리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의약으로 섭취되는 것은 제외하는 모든 음식물을 식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제외인데 이걸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 개념은 이렇게 정리